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민행정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지원 대상별로 해서 보상금 그리고 수당 등 이런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예를 들어서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 그리고 공상 순직 공무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그다음에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각 대상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 올해는 2021년도에는 매월 34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정말로 5%인가? 결론적으로 전부 다 5%가 아닙니다. 전부 다 5%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한계는 전부 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이 보상금이나 이 수당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이 공평의 관점에서, 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5%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실제로도 대부분은 이제 5%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선. 근데 그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여기에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분들이 다른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인상액이나 인상률을, 그 정도를 굳이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서 국가보훈처 보훈정책과라든가 관계부처에서도 나름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인상률이라든가 인상액을 정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공평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인상액이나 인상률을 굳이 다르게 정해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된 것처럼 그러면 전부 다 5%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입법 행정예고 이 게시판에 가면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등 6개 법률 시행령, 총 6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6개입니다. 총 6개인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제대군인 지원, 참전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편의상 이제 제대군인 먼저 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을 먼저 보면, 제대군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국토방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자, 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은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것은 이제 원래 50만 원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거죠. 20만 원이 인상이 된 것은 50만 원 대비 20만 원을 보면 이제 그 40%가 인상이 된 겁니다. 40%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 인상률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입니다. 중기 25만 원 보면 25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상률을 보면 이제 1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된 거니까요. 1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40%가 인상이 됐고 아래 거는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 언론에서 얘기하는 5% 인상,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인상이 된 거죠. 예,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은 이제 독립유공자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대상자별로 5% 인상입니다. 5%. 5% 인상,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죠. 5% 인상. 5% 인상이고요. 독립유공자는 5% 인상입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 국가유공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시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하고 상위 등급별로 역시나 5% 인상, 예, 5% 인상이고요. 다음에 보상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중상위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위 부가수당, 예, 부가수당, 이거 수당입니다. 수당도 연동해서 인상하고, 그리고 무공 영예수당과 4.19 혁명 공로수당, 예, 무공 영예수당과 4.19 혁명 공로수당의 경우에 여기서는 1만 원, 예, 1만 원 지급합니다. 1만 원 지급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19 지금 현행 법령이니까 현행, 예,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이제 4.19 혁명 공로수당은 35만 1,000원입니다. 35만 1,000원에서 아까 1만 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월 36만 1,000원이 됩니다. 36만 1,000원이 돼가지고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만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35만 1,000원에 대해서 만원 인상된 것을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0.0284, 2.84%가 인상이 됩니다. 2.84%, 3%도 인상이 안 되는 거죠. 2.84%가 인상이 됩니다. 2.84%. 그 다음에 그 무공 영예수당. 무공 영예수당은 태극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인원 무공훈장 이렇게 해서 월 42만 원, 예, 맞죠? 예, 월 42만 원, 월 41만 5천 원, 월 41만 원, 월 40만 5천 원, 월 40만 원, 네, 월 40만 원 이렇게 됐던 것이 1만 원씩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1만 원씩.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안에는 이제 없어서 아까 별도로 봤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1만 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만 원씩 증가가 된 겁니다. 42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만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42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는 2.38%, 마찬가지로 3%도 안 됩니다. 41만 5천 원에서 42만 5천 원은 2.4%, 41만 원에서 42만 원은 2.43%, 40만 5천 원에서
41만 5천 원은 2.46%, 40만 원에서 41만 원은 2.43%, 역시나 3%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3%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제 무공영예수당 이제 보셨습니다. 간호수당. 예. 그리고 이에 비해서 또 간호수당 보시면 예. 간호수당. 예. 이게 간호수당하고 6.25 전물군경자녀수당 여기에는 이제 5% 인상했습니다. 5% 인상. 5% 인상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야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보시면 네,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위 등급별로 각각 5% 인상 하는 게 뭐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재해부상 군경 또는 그 유족 이렇게 보훈보상 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 인상한다. 네,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 5% 인상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고엽제 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왜냐하면 고엽제 후유증은 이제 국가유공자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5% 인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엽제 후유 의증이죠. 의증. 예,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예,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관한 겁니다. 보시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이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5% 인상입니다. 5% 인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에 이 수당이 이제 그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승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수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5% 인상입니다. 5%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전 유공자 보겠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아까 초두에 이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보셨는데 지금은 34만 원인데요. 보시면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입니다.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각 지자체가 아니고요. 참전 명예수당을 1만 원 인상입니다. 1만 원. 그러면 현재 34만 원에서 35만 원인데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2.94% 인상됩니다. 2.94%. 그러면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여기에서 참전 유공자 하면서 내년 되면 이게 매월 34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인데 이것은 2.94% 인상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국가보훈처 보훈정책과에서 대부분 이제 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상률과 인상액을 결정한 것이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인상된 금액이 많고 적다를 떠나서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상을 할 때는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뭐 이렇게 독립유공자 이렇게 다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법적 지위를 이렇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상태에서 인상을 할 때는 그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공평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러한 인상률과 인상액을 다르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그 인상을 할 때 인상률과 인상액을 이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계법에서 적용받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인상률, 동일한 인상액, 인상률이 5%라면
그에 가름하는 인상액도 5%에 적용될 수 있는 인상액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퍼센트로는 5% 인상됐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액이 된다면 금액을 따라서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나는 왜 이렇게 나의 그 국가유공자 내가 그 취득한 법적 지위는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느냐 이런 그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는 이런 인상률과 인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공평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